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쉬운 6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정방정식 내용들 하나하나 쭉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해법을 제시를 선생님이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56강 우리 교재 189페이지서부터 19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먼저 부정방정식이 뭐냐는 알아야 되겠죠. 부정방정식이 일단 뭐냐. 자,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정방정식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x 더하기 3, 2, 7이다 하게 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x는 4예요 라고 잘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y는 7이다 그랬을 때 x는 누구니? 라고 묻게 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들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죠? 다들 우물쭈물하게 되는데, 자, 이때 x는요, 조금, 제1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x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x는요, 모든 수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덜어는 이제 x는 7 빼기 y요. 뭐, 요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전에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바로 이 7-y라는 건 식이죠. 값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값이 되는 건 모든 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줘야 값에 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수들이 값으로 형성되는 방정식이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냥 부정방정식의 가장 큰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이 부정방정식인데요. 보니까 얘는 식이 하나죠. 식이 한 개가 있는데요.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미지수는 2개가 돼 있죠.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질 때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이 뭔지 알겠죠? 부정방정식이란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바로 작아질 때 우리는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x 플러스 y가 7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요 자체로 xy가 갖는 값이 만약에 실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실수. 자, 이렇게 실수라고 한다면은 x의 값은 어떤 값들이 될까요? x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그거에 만족하는 y의 값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x, y를 갖다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유리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유리수라고 해도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7이 되는데 유리수는 결국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얼마든지 무한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x는 모든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모든 유리수.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xy가 정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수. 자, 이렇게 됐을 때도 x는 역시 모든 정수가 되겠죠. 정수값에 대해서 언제나 정수가 나오게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xy가 자연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y가 자연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이 되냐면 1부터 시작이 되는 수죠. 1부터 시작이 되는 수예요. 1부터 시작이 되는 수.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이 정해져 있죠. 몇 컴마 몇이냐면 1,6하고요. 2,5하고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4,3 그 다음 5,2 그 다음에 6,1이라는 요렇게 6개의 쌍만 존재하게 됩니다. 6쌍만. 아,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부정방정식의 해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조건이 자연수일 때 바로 저놈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1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가 될 때는 1차이면서 자연수가 될 때는 바로 순서상의 개수가 유한계로 확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2차인데요. 이 부정방정식이 갖는 차수가 2차일 때, 자, 2차일 때입니다. 바로 2차 부정방정식의 해법이에요. 2차 부정방정식의 해법은요. 자, 지금 금방도 보았지만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놈을 몇 쌍의 근으로 유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쌍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두 조건이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는 바로 정수 조건이 되고요. 하나는 정수 조건. 자,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실수 조건이 됩니다. 실수 조건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부정방정식을 만나면은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조건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건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정수 조건인지 실수 조건인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정수 조건에는 해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는데 그놈의 범위를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주 패턴인데 결국은 가장 큰 요놈의 형태들을 봤을 때 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상수, 바로 상수값 K로 만들어주면 이 정수값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K가 정수가 돼버리면요. 곱해져야 될 정수값들은 유한계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곱하기로 만들어 놓고 유한계의 쌍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 줘야 된다는 것이 정수의 가장 큰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일 때는요, 이때는 이제 2가지 방법으로 다시 또 나뉘어요. 이 실수도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진 A와 B의 조건이 A, B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자, 이것은 어떤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냐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y-2의 제곱을 더했더니 0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 xy가 갖는 값이 xy가 실수다 그랬어요. 이때 만족하는 xy 값. 기억나십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는지? 바로 이놈의 x의 값은 얼마다? 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되려면 0 될 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x는 1이고 y는 2다. 자, 미정계수 할 때도 우리 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왜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2차의 부정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뜻입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왔을 때 판별식, 바로 판별식 D가 언제나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실수 근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지수 x건 y건 간에 그놈이 실수값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패턴들인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야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정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D가 완전 제곱식이 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실수는 2가지 패턴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과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요. 실수 조건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실수 조건에서 요놈과 요놈을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요. 뭘로 구별할 수가 있냐면 XY 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XY 항이 없는 놈은요, 완전 제곱꼴로 유도하는 게 좀 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XY 항이 없을 때는 완전 제곱꼴로 유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고요. XY 항이 있을 때는 XY 항이 주로 있을 때는 이런 꼴로 변형을 시키는 게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부정방정식의 이해와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문제 들어가서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수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y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0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x와 y가 갖는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의 정수랍니다. 그럼 양의 정수면 결국은 뭐죠?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란 뜻입니다. 이 자연수 xy의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정수값도 정수값, 양의 정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빨리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 앞에서 보시면요. 앞에를 정리를 해보면 요 놈의 형태가 y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x-1이 남는 형태죠.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가 있어줘야 되겠는데 뒤에 지금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3은 넘겨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x-1을 갖고 있어야 돼요. x-1을 갖고 있으려면 얘가 플러스 1이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1이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왜 플러스 1을 붙이는데요?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빼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꼴이 나와야 x-1이 보일 거 아니니. 정리된 결과는요. y에 x-1이 붙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1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요 놈이 4란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정리된 결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x-1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x-1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는 거 써보면 y-x-1이 되죠. 요 놈이 4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4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하는데 x, y 모두 양의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지. 자, 일단은 요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4 곱하기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도 있어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4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의 곱도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복잡하니까 왼쪽에서 빨리 x의 값을 정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의 값들을 정해보면 일단 4가 나오려면 x는 5가 됩니다. 그죠? x는 5 이렇게 되고요. 2보다 하나 더 큰 거 찾으면 되니까 여기는 x는 3이고요. 여기는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놈은 x가 얼마가 되냐면 마사가 되려면 마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가 되려면 마1이 되고요. 마1이 되려면 x는 0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x는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x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려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세 쌍에서 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때의 근들을 하나하나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x가 5일 때는 누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x가 5이면 이게 5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에서 6을 빼면 1이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y의 값은 7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3이라고 그랬죠? x가 3이면 이게 마4예요. 그러니까는 얼마에서 4를 빼면 2가 되겠니? 그랬으니까 y는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 빼기 3이죠? y 빼기 3이 4래요. y 빼기 3이 4면은 역시 y 역시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들은 바로 5,7과 그 다음에 3,6과 그 다음에 2,7이 각각의 자연수 근이 된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정수값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한계로 확정을 해서 그들의 순서상을 밝히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근을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8번 문제인데요. 요 48번 문제는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두 근은 어차피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근을 갖다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두 근이 나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빨리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한번 써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누구냐? 바로 2a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의 값은 2a 플러스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적당히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구해주되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정수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는 정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적당히 빼버리면 되죠. 여기는 2차고 1차고 1차니까 알파 베타에서 요거를 뺀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요. 자, 이놈은 요거에서 요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4죠. 요놈이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이놈이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값도 또 써줘야 되겠죠? 여기는 알파 빼내면요. 베타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 이렇게 붙겠습니다. 여기도 더해줘야 되죠, 1을. 자, 이렇게 더해주고 나면, 자, 왼쪽은 알파가 빠져나가면서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바로 요놈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들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5라는 것은 1하고 5, 그 다음에 5하고 1, 그 다음에 또 몇이 있을까요? 알파, 베타 정수 곱하기 정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도 있죠?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거에선 나오는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두 번째 건 거꾸로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6이고 베타가 2인 것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알파가 얼마냐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0이 돼야 되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자, 역시 거꾸로 가지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4,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일단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그 두 군들을 각각 구했는데요. 그 두 군들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값도 한번 구해보랍니다. 두 군을 만족하는. 자, 요거는 그대로 집어넣어서 A 값을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결국은 두 군의 합이 2A라고 그랬죠? 두 군의 합이 2A. 두 군의 합이라는 건 뭡니까? 두 군의 합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2하고 6 더한 8. 여기서는 두 군의 합이 8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여기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지? 여기 0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놈이 누구랑 똑같냐? 2A하고 똑같고 2A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여기서 A 값은 누가 나옵니까? 바로 4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A가 4일 때 바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그는요. 바로 2하고 6하고 2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 0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0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요거는 그냥 X의 근으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Y라는 문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요 두 개의 순서를 무시하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걸 두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X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인데요. Y가 보이질 않죠. 그죠? Y 역시 안 보입니다.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정수 M의 값을 정해라. 즉 X에 관해서 2차, 1차 빵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Y가 보였다면 빨리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실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정수 조건이잖아요. 정수 조건인데 Y가 없다는 얘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는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놈이 2차, 1차 빵차니까 X에 관한 2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X를 띠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X는 2A분의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이 전체의 값이 바로 X가 두 근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정수가 돼야 된대요.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루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루트가 없기 위한 조건은 바로 판별식 D 있죠? 요 놈이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으면서 완전 제곱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수값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놈의 판별식을 적어보면요. m 플러스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일단 정수값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 자, 요것을 간단히 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m이죠? 여기가 4인데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부등식인데 최고차항이 음수야. 부담스럽죠? 그러면 빨리 음수를 빼내면 m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 m이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정수값이라고 그랬죠? 이거 왜 가르쳐 줬을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그지? 만들기도 힘든데. 그래서 정수값인 m을 빨리 정해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수값 m을 정하기 위해서 m의 범위를 찾아줘야죠. 왜냐하면 이 범위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이범위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사이범위. 그래서 m의 범위를 정하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m값 구할 수 있죠. m은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요놈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것 2마 루트 2가 되겠죠? 2마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m은 무슨 수다? 그렇죠. m은 정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얘가 몇 점 땡땡땡이냐? 몇 점 땡? 2에서 1점 땡땡땡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0점 땡땡땡이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2에다가 1점 땡땡땡을 더했으니까 3점 땡땡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값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정수값 m이 바로 1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2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3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m이 1일 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m이 1이라면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그 다음에 m이 1이면 3이 6,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m이 1이면 8이 되죠? 8은 0이다. 2, 4, 8에 마마를 가지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2 또는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 됩니다. 왜냐하면 x가 정수값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은 1일 때 정수값 2와 4를 갖는다. 자, 두 번째 m이 2일 때 볼까요? m이 2라고 하게 되면요.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 8x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2는 4이 8에 플러스 14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뭐 27, 1, 14 다 안 되죠? 27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따져보면 88에 64 마이너스 4ac 4일은 4, 4, 46, 56. 예, 근이 요건 정수값으로 나오지가 않죠. 정수값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이 놈은 나오질 않네요, 아예. 자체적으로. 다음 세 번째 3일 때 한번 봅시다. 3일 때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5, 2, 10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9이 18에 24는 0이 되네요. 이렇게. 아,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4, 6에 24에 마마 가지니까 x는 4 또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m이 3일 때도 나옵니다. m이 3일 때는 바로 x가 4하고 6을 갖는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실수범위인데요. 실수범위는 대부분 x랑 y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형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xy 꼴이 있으면요. 사실은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판별식을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이 x도 실수고 y도 실수죠. 실수 xy라고 그랬으니까 x라는 놈을 갖다가 x에 관해서 정리하고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요. 결국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잖아요. 루트 d인데 얘가 실수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어떤 조건 가져야 될까요? 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실수가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바로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요 식을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x 2개짜리가 2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짜리가 요놈하고 요놈이죠? 그래서 플러스 4y 플러스 2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2를 어차피 빼내야 되죠. 그래서 2를 빼낸 걸 정리하면요. 여기는 2를 빼내면 2y 그 다음에 플러스 1x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받는 거죠. 4y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요 놈은 0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 x의 근을 구하게 되는데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x는 자, 짝수차 적용 받죠? 짝수차 적용 받으니까 2분의가 되겠고요.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죠? b 프라임의 제곱은 이 앞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y 플러스 1의 제곱해도 되죠? 보호 영향 안 받으니까 마이너스 ac 2배의 4y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x가 바로 전체의 값이 실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수가 되기 위해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안을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 것부터 써보죠. 6, 4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2, 4, 8y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4y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y가 되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음수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음수가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양수로 전환시켜주면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왼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무슨 식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y도 역시 실수죠.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2배에도 실수, 거기서 1배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0이 될 때밖에 못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y값은요. 2분의 1일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2분의 1일 때만. 자, 이제 y값을 찾았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x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찾을 거냐? x는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그대로 y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0 되는 값 찾은 거니까 얘가 몽땅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y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와 y를 더한 값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는 겁니다. 자, 다음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51번. 자, 51번 봅시다. 자, 이번엔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을 만드는 건데 원래는 여기가 지금 xy 항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 꼴은요. 어떤 꼴이 가장 좋으냐면 원의 방정식 꼴의 형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가장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쉬운 예를 하나 먼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요. 여기 뒤에 10이 이렇게 띡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수항을 분리해서 나타내는 경우는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이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단계를 활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묶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하면 우연치 않게 요 10과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죠? 1하고 9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xy가 실수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x가 가져야 되는 값이 1이고 y가 가져야 되는 값이 3이죠. 자, 이런 식의 형태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y양이 여기 왜 또 x야? 여기 y죠. 이렇게 XY양이 안 보이게 되면 비교적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XY양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X에 관해서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앞에가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이라고 그러면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X에 관한 정리를 하세요. X제곱. 그 다음에 X 하나짜리가 여기랑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배가 빠져나오고 여기는 Y가 들어가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X가 들어가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 2y제곱에 플러스 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는 0입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y 마이너스 1x가 되고 필요한 게 뭐예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반에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의미를 삼지 않아도 되죠. y-1의 제곱이 더해지겠죠. 자, 원위치해야 되니까 y-1의 제곱을 도로 빼주고요.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한 거니까 요걸 써줘야 되죠. 자,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뭐냐? 바로 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y-1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걸 쭉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뒤에 걸 정리하면요. 얘는
y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y인데 플러스 2y로 바뀌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앞에 거 보시면요.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요. 자, 뒤에 거는 플러스.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죠.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꼴이 됩니다. 자, 요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xy양이 생기니까요. 여기가 문자 하나에 관한 식이 생기지 않죠. 아까 치면 xy양이 없을 때는 문자가 다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xy가 섞여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x에서 y 빼도 실수, 거기에 1 더해도 실수. 실수의 제곱이고요. 얘도 실수의 제곱이에요.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 되려면 둘 다 떡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x-y가 얼마란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이란 뜻이고요. 자, y의 값은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만족하는 값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1이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이미 구해졌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필수 예제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칠판 지울 동안에요.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문제들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0번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60번. 자, 일단은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정수, 자연수란 뜻이죠. 자연수. 그 다음에 xy 이렇게 되네. xy는 자연수랍니다. 빨리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봤더니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xy하고 x가 보이니까 x를 빼내야 돼요. 그러면 y-1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내고 y-1을 일단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란 말이죠.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놈을 플러스 2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죠.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1과 y-1의 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놈이 2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2하고 2가 있고요. 2하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여기는 x가 얼마 나오게 되죠? 1 나오려면 2가 돼야 되죠?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려면 y는 3이 되겠죠. 자, 이런 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1이니까 얘는 거꾸로 갔겠죠? 3하고 2를 갔습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0이 되겠고요.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0을 거꾸로 갔겠죠. 자, 그런데 이 가져야 되는 xy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수가 아닌 거 버려야죠. 0 자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죠. 얘 음수 자연 0이 0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쌍은요. 바로 요 두 놈만이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x제곱 플러스 n-1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m의 값을 정하고 그랬죠. 자, 두근이 정수가 된답니다. 두근이 정수가 된대요. m의 값을 정하고 그랬어요. 그때 두근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두근이 모두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쓰고 시작해야 될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됩니까? 바로 1-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누가 되냐면요. 바로 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요걸 뭐 적당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m 플러스 1에서 1-m을 뺐어요. 그러면 m이라는 건 m마 m이니까 플러스 2m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빼면 안 되겠죠. 더 해야 되네요. 이번에는
빼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m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m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땐 더해줘야 됩니다. 더하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죠.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 더하게 되면 2만 남게 되죠. 요 놈이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1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알파 빠져나오면서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된 결과는요. 알파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이놈이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순서상 생각을 해보면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수값이 되는 알파, 베타들을 찾아보면요. 여기서는 똑같이 식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요건 두 개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죠. 요놈 버려도 돼요. 알파, 베타가 어차피 똑같은 x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누가 나옵니까? 그 근이라는 것이 알파, 베타가 각각 얼마하고 얼마가 나오죠? 1이면은 0하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겠죠? 바로 이게 두 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의 m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군의 합이 얼마냐면 2예요. 그죠? 두 군의 합이 2입니다. 얘는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게 누구랑 똑같으냐? 1마m이에요. 1마m. 자, 그러면 그때 m값들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때 누가 m값이 나오게 되는데 m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때의 m값은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고 넘어와야 되니까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들은요. 자, 일단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하고 2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m이 7일 때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6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두 근이 정수일 때 두 근이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두고 싶지만 뒤에 m의 값도 정수라 그랬죠. m의 값도 정수다. 자, 이때는 뭐 이용한다? 판별식 D를 이용한다. 그죠? 판별식 D를 써보면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있느냐? 바로 가운데 거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죠. m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 놈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정리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m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3m제곱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바뀌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m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요건 근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죠. 이게 2의 제곱이고 이거 루트 3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꼴이네요. 자, 그냥 바로 찾아도 되겠는데 얘가 0되게 하는 값 찾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는 3m제곱이 4되게 하는 값.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m제곱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분의 2가 돼서 뭐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m값의 범위는 사이 범위인데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2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n값만 찾으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이 갖는 값들을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요 놈은 루트 3, 여기는 2입니다. 그죠? 루트 3하고 2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 볼까요? 루트 3은 뭐 1.717이에요. 대략. 그러면 얘가 3.4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크거나 같고 m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반대니까 1.땡땡땡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m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m값은 마이너스 1.땡땡땡 그 다음에 1.땡땡땡이에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수직선 표시해 보면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수 쪽에 1.땡땡땡은 여기 있겠고요. 음수 쪽에 마이너스 1.땡땡땡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값들입니다. 바로 누가 있습니까? 뿅, 뿅, 뿅.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여기는 조건이 바뀌었죠.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XY를 가질 때. 자, 실수 XY를 가질 때는 선생님이 조건에 의해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뭘 쓰는 방법?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두 가지 방법 다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뭐죠? 완전 제곱꼴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놈을 갖다 선생님이 변형을 시키면 이걸 찢어버려요. 이렇게. 2x제곱이라는 건 x제곱 두 개가 더해진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어라 이거 봐라.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묶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이렇게 교환법칙에 의해서 바꿔보면요. 얼라리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요놈이 0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 제곱식 보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x, y 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x값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y의 값은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다르니까 y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판별식 d,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2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가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1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우린 판별식만 구해보면 바로 y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면요. 요 놈은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4로 나눈 거 그냥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y제곱 플러스 1 바로 요 놈이 루트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값이죠. 루트 안에 갇혀있는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루트 안에 갇혀있는 값. 자, 그러면 요 안을 빨리 정리해야 되죠. 자, 이 안을 정리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죠.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바로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음수 지워버리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y값 누구겠어요? 당연히 y는 1이죠. 그죠?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일 때만 만족하게 되니까 y는 1이고요. 이 y는 1을 갖다가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x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는 1을 갖다 집어넣어보면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2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1이면 2는 4x죠.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1이면 2는 0이 됩니다. 자, 이것은 1, 1이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x는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보시죠. 164번. 자, 요 식은 개수들이 그리 복잡한 식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까지 가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버리는 게 편해요. 분리를 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들이 각각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여기 플러스 4고 여기 플러스 1이죠. 아니, 얘 두 개의 합이 누굽니까? 바로 요 놈이죠. 그러니까 5를 갖다가 4와 1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요 놈과 그 다음에 요 놈의 합은 0꼴이란 얘기죠. 자, 완전 제곱식꼴 나와버렸어요. 자, 왼쪽 거 정리하면 x-2의 제곱이고요. 자, 오른쪽 거는 y-1의 제곱이 되겠죠. 이 놈이 0되는 실수 xy. 자, x의 값은 얼마다? 2다. y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단원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마다 어떨 때 얘를 사용하는 게 좋고 어떨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구나라는 것을 문제를 좀 많이 보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2차례 푸는 데 있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체계의 조건을 확인한다. 수체계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정수나 아니면 실수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정수일 때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내서 상수꼴을 만든 다음에 정수의 순서상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정수근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조건 안에서 범위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자, 그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미지수의 값이 정수라는 조건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미지수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정수라는 조건 자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판별식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실수 조건에서는 하나는 완전 제곱골,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을 만들어서 각각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바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역시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습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